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화재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보면은 아파트 화재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예산을 아끼지 않고 꼭 꼬박꼬박 뭔가 이렇게 소화기도, 예, 시기가 되면은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소방 점검도 또 받고, 뭐, 혹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층수가 높은 데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뛰어내렸을 때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방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매트라든지. 그런 것도, 제때제때 잘 구비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또 인명 피해, 특히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전적인 어떤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그 가스가 쓰는 곳도 있고요, 가스를. 요즘에 이제 인덕션 같은 거를 쓰는 데는 이제 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 가스가 쓰는 경우에, 빌트인 방식이 있습니다. 가스 안에, 가스를 이제 애초에, 그런 주방 기기에 넣어서 빌트인으로 넣고 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가스레인지를 바깥에 설치해서 빌트인이 아닌 이제 오픈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느 경우든지 간에 가스 중간 밸브를 잘 잠궈야지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빌트인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보면은 조금 뭐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 밸브 장치에 가스 차단기 같은 거를 설치해서 또 불나는 어떤 그런 화재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접한 가스 차단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교체 중 케이스였는데, 중간 밸브를 아예 가스 차단한 데를 떼내고 중간에 가스 차단기 밸브를 설치를 하면은 그게 가스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게 닫히는 그런 가스 차단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치해줬던 업체의 대표님과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왜 설치가 잘 안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실 첫 번째가 주민들께서 잘 모른다라는 거. 입주민들이 이게 되게 설치만 하면은 그때 한 비용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설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라든지 뭐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어떤 이제 중소기업이더라고 제품이. 근데 이제 쿡 특허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받은,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스 설치하시는 분들께서 이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부담을 가져서 추천을 잘 안 해주셔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가스 점검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빌트인은 가스를 측정하는 개방구가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어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뚫어 놓으면은 그게 다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화재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빌트인은 구멍을 뚫어서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 구멍을 뚫어 놓으면 뭐 여러분 모양이 좋지 않겠죠, 보기에. 이게 막혀져 있어야지 뭐 청소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제 측정하고 하려다 보니 그거를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거 이제 좀 잘 안 지켜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요 가스 차단기에 대한 내용은 한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 그 특허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텍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서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최근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런 전동 킥보드를 세워놨을 때 또 화재가 발생한다는 새로운 또 화재의 어떤 원인들이 또 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충전 중 순식간에 펑, 킥보드, 전동 킥보드 화재 4년 새 10배 껑충, 뭐 이런 주제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중고로 구입한 충전 전동 킥보드가 충전 중에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화재가 났다라고 해서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뭐 이렇게 화재가 나서 굉장히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행히 뭐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파트 실내 일부를 태워서 100여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 이 그 전동 킥보드가 그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2017년에 4건, 18년에 5건, 19년에 10건, 2020년에는 39건에 달한다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이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킥보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타고 있고 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근데 이게 보통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 출력과 용량을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를 사용하는데, 그럴수록 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 킥보드를 그 실험해 봤더니 대다수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혹시나 뭐 지금은 뭐 가정에서 충전하는 전동기도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그 킥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에 그 공유 킥보드 같은 것들이 따져보면은 비용이 꽤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 한두 번 그냥 탈 때는 그런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다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서 생활권 안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럴 바에는 내가 전동 킥보드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거를 사서 집안에서 이제 가정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이 나면 순식간에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고 이제 펑 한다는 이제 폭발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폭발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더 이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킥보드 사용에 대한 그런 화재, 그리고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일단 인명피해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또 재산 피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계적으로 뭐 얼마 되지 않아서 2017년도를 보면 한 해에 4,869건의 화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을 했고, 이런 이제 공동주택은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큰 참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재산 피해를 발생을 하게 하는데, 사실 아파트에서 많이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그런 화재 점검, 화재 장치 점검, 경보 장치 점검이라든지 화재 구호 장비들을 잘 갖춰놓는 이런 거는 이제 잘 진행을 하는데, 재산상의 어떤 문제들도 사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놓습니다. 뭐 1년에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화재 보험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하는데, 경제적인 위험을 보험으로 이제 위험을 많이 이제 그 커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코니가 경량 천막인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러면 화재 났을 때 뚝 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또 어떤 그 대피, 어떤 루트나 통로를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일단 살아남았을 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다.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생명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입주민들에서 화재보험료로 나가는 부분들은 대략 한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매월 보통 가구당 한 1,000원 내외의 금액을 부담을 합니다.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화재보험을 드는 거는 거의 의무화되어 있고요. 다만 그 보험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결정하는 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검토도 하고 추가도 할 수 있고 약간 슬림하게 비용을 낮춰서 가입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전에는 아파트 등의 임차인의 과실로 입주민 중에서도 세입자가 있고 임차인이죠. 집주인이 있죠.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의 과실로 아파트 등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임차인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한다. 대신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됐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임차인 및 가족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이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좀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2019년인 것 같아요. 2019년 6월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배상을 제한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화재 보험도 꼭 필요하고, 이 화재 보험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어떤 화재 보험이 좋은지를 잘 설명을 듣고 화재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입찰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또 업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입주자 대표분들께서는 평소에 이제 이런 아파트 화재나 또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계약을 할 때 입주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화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험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서 아파트 화재 보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에 대한 어떤 영입에 대한 제가 목적이 생겼어요. 한 분은 아파트 가스 차단기 전문가, 또 한 분은 화재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 전문가분을 제가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